안녕하십니까. 인간의 삶의 공간을 창조하는 실내건축 디자인과 제3스를 따고회장 표형빈입니다. 부천대학교 실내건축 디자인과에 입학하신 21학번 신입생분들 모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2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 순서는 학과 소개, 학과학제 및 교육과정, 수강 신청 및 학사 안내, 신입생 준비사항 안내, 수업 운영 안내,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인 학과 소개와 학과학제 및 교육과정은 실내건축 디자인과의 학과장님이신 박용우 교수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부천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과 학과장 박용호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또 마스크로 여러분과 인사하게 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없어져서 여러분과 자연스럽게 대면하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만남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선택 속에는 지금 현재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와 함께 같이 하시다 보면 기대와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그 자신감이 열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바뀌는 그날까지 학과는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또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학과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년 전에 실내건축 디자인과는 김용규 교수님, 임금환 교수님 이 두 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이 두 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자율과 소통, 경쟁입니다. 우리는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이 시대를 유연하게 바라보았고요. 우리 앞에 남겨진 다양한 문제점들을 서로 함께 풀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느 학과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학과로 성장해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주신 정신을 토대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4개의 커다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먼저 90년도에 실내디자인과가 개설된 이래로 98년도에 교육평가 모범학과로 선정되었고요. 2002년에 실내건축과 3년제, 2008년에 4년제 전공심화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2018년도에 한국실내디자인학회에서 교육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와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결과로 현재 졸업생은 3,817명이 배출된 상태입니다. 30년 동안, 그전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30년 동안 3,800명이 현재 실내건축가에서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이와 같은 어떤 두 분이 주신 뿌리와 현 시대에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실내건축가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지식과 기술만 가르치는 교육과정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내건축 디자인은 앞으로 창의와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인상을 갖춘 실내건축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다음, 이를 이룩하기 위해서 학과에는 18명의 전임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여기서 전임 교수님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학업과 그다음에 연구를 함께 하실 거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자,
한 분 한 분 모셔서 인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학년 지도 교수님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A반 지도 교수님을 담당해 주시는 우리 학과의 제임스인 김성수 교수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에? 아니, 오늘 좀 앞으로 지정된 위치에 오니까 조명이 있네요. 아무튼 1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몸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스크를 낀 채 인사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맨 얼굴로 여러분하고 보람 있는 학창 시절을 끌고 가겠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 자리에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자, 다음은 1학년 B반 고광용 교수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격하게 환영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입학하게 되셔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이 사태를 우리 다 함께 현명하게 풀어나가면서 즐거운 학교 생활 될 수 있게 같이 만들어 보고요. 또 이제 코로나가 수그러들어서 대면으로 얼굴을 볼 때 연예인 보듯이 기뻐하지 마시고 서로 반갑게 맞아서 더 좋은 재미난 학교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랑합니다. 다음은 1학년 C반 지도교수는 접니다. 박용호 교수입니다. 우리 산업체 학생들 낮에 일을 하고 밤에 공부하는 힘든 과정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한테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학과의 선비 이현명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그 젊은 시절에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어떻게 공부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와 전통의 그 부천대학교 실내건축 디자인과에서 여러분의 꿈과 인생의 비전을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그 꿈과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감을 갖고 힘차게 전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명훈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2학년 때부터 아마 수업을 같이 하게 될 것 같고요. 우선 실내건축 디자인이라고 하는 전공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고등학교 때와 다르게 여러분들의 전공으로서 미래의 직무로서 여러분들이 즐겁고 또 보람 있는 그런 학창 시절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론이나 어떤 텍스트나 이런 것들로 공부를 많이 해왔을 텐데 대학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고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자존감과 또 기쁨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험을 해서 행복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화이팅 하시길 옆에서 늘 기원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학기가 시작되면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준영 교수님 나와주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진영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와서 첫 시작은 정말 여러분들의 진로와 그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은 우리 대학은 또 우리 학과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1학년 2021학년을 맞이하는 것에 굉장히 기쁘고요. 저희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동성 교수님.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앞에서 교수님들이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간단하게 그냥 인사만 전하겠습니다. 영어로 신입생이 뭐죠? 프레시맨이죠. 근데 그 프레시한 얼굴을 제가 못 봐서 너무 지금 마음이 아파요. 아마 조만간에 여러분 얼굴을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캠퍼스에서 여러분 만나면 지금 인사하시는 교수님들 얼굴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이 먼저 인사를 해주셔야지, 아, 저 친구가 이번에 실어 들어온 신입생, 우리과 신입생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인사를 해주면 교수님들이 아마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성주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성주입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과 색채 디자인이라는 수업으로 같이 만나게 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돼서 조금 아쉽지만 곧 오프라인 수업을, 대면 수업을 하면서 즐기고 또 신나게 놀 수 있는, 그리고 또 디자이너로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 즐거운 학창 시절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8분의 전임 교수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 다음은 겸임 교수님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과에 겸임 교수님은 총 12분이 계십니다. 여기서 겸임 교수님들은 현재 산업체에서 CEO 및 임원들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현장 실무형 교육을 담당해 주시는 교수님들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 선배님들이 6분이 계시고요. 앞으로 교육과정에서 여러분한테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들을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얼굴들 잘 기억해 주시고 만나시면 반갑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의 정상적인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 2분의 조교님이 계십니다. 이 조교님은 교수님들보다 정말 얼굴을 잘 알고 계셔야 될 조교들이 있는데요. 2분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정 조교님 시종님 나와서 인사 안녕하십니까. 부천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과 행정조교 전재현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3년 동안 학교 다니시면서 수업에 관련된 거라든지 학적에 관련된 거 뭐 여러 가지들을 질문할 때가 많으실 텐데요. 더군다나 온라인으로 첫 수업을 맞이하게 되어서 더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이따 뒤에도 설명 한번 더 드리겠지만 앞으로 그런 수업과 관련된 질문은 편하게 학과 사무실로 전화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빠른 안내를 위해서는 학과 사무실 전화 주실 때는 학번이랑 이름 같은 거 미리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습조교고요. 저는 이제 학과에서 실습 과목들의 재료 같은 강의실 준비 담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면 수업일 때 저를 더 많이 보게 될 텐데요.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학우회 회장과 부학우회장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서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내건축 디자인과 부회장 표형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학교 활동에 제한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을 위해 교수님과 조교님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이나 특강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내건축 디자인과 학부 부회장 변지민입니다. 먼저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오케이.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 잘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먼저 신입생 여러분들이 부천대학교에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또한 앞으로의 학교 생활이 여러분들의 20대의 한 부분에 찬란하게 비춰질 것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학교에 대표되시는 분들을 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자료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학교에 오셔서 우리과를 이제 오실 텐데, 우리과는 보시는 그림상 보면 예지관과 공학관에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특히 1학년은 지금 예지관에서 공부하는 날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 잘 보시고 만약에 찾아왔는데 전 모르겠다. 그럼 아까 우리 조교들 소개시켜 드렸지 않습니까? 조교들한테 전화해서 어딘지 모르겠다. 자세히 설명을 듣고 찾아가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림을 좀 주세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교육하는 학과의 학제 및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이 부분에서는 이 실내 건축 디자인과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것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렇게 다 공부해서 나는 어떤 분야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 또한 꼭 취업만 합니까? 나는 계속 공부할 수 있는데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릴게요. 다음. 우선 실내건축 디자인과는 여러분이 입학하셨던 3년제 전문학사과정, 주간 80명, 산업체 40명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3년제 전문학사과정을 마치게 되면 그 중에 35명의 학생은 4년제 학사과정 1년과정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그냥 자유스럽게 35명으로 들어가서 입학하시는 것이 아니라 5종의 면접이 있습니다. 그때 면접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성격,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학업 계획서들이 과연 4년제 과정으로 들어올 때 적합한지를 여기 있는 전임 교수님께서 먼저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 우수한 성적을 계속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4년제 학사과정을 졸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여러분 선배님들은 대학원 진학, 취업, 유학이라는 세 가지의 커다란 분야로 진로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학원에는 매년 평균 5명 정도의 학생들이 대학원을 지령을 했고요. 취업은 30년 동안 저희 학과가 구축되어져 있는 다양한 진로 루트를 통해서 취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 또는 유학을 준비할 때 유학은 일찍 한 2년 과정부터 시작돼서 2년 동안 준비한 학생들이 4년을 졸업하면 유학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준비해달라는 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3년제 전문학상을 바로 졸업한 학생들은 대다수가 취업을 나가는 그와 같은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졸업하고 우리 학과의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드릴게요. 대다수 실내건축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인테리어 설계와 인테리어 시공 분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인테리어 안에서 또도로 특화되어지는 분야, 우선 가구 디자인, 인테리어 코디네이션,
디스플레이, 그래픽 디자인 분야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나가서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할 수 있고요. 그러면 조금 더 나는 큰 회사 또는 건축으로 나가고 싶어요. 그런 학생들은 건축회사나 건설 자재 쪽 분야로 취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전기, 전자와 연결되어지는 조명 분야가 있습니다. 이 조명 분야에서 나는 조금 내 특기를 살려보겠다. 그래서 조명 분야도 진출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실내 건축 디자인은 매우 다양한 분야로 취업이 나갈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교육과정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세 개의 커다란 축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학과에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디지털 표현 및 마케팅 축이라는 커다란 축으로 학습되어짐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스마트 공방 축을 최근 5년 동안 준비해와서 올해 매우 학과에 커다란 장비들이 최신 장비 들어와서 새롭게 꾸며집니다.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방축으로 하나가 나눠지고요. 마지막으로는 30년 동안의 전통적인 우리 교육과정에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설계 스튜디오 축이 있습니다. 자, 이 세 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3년 또는 4년 과정의 교육과정을 세분화시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정규과정 전문학사 교육과정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디지털 표현 및 마케팅 축에 있어서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부분의 왼쪽을 보시게 되면 분석 역량과 표현 역량, 시공간계 역량을 토대로 그 세 가지 중에 한 축을 교육시키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방 축은 지금 보시는 중간 부분에 약간 오렌지 레드 계열의 패턴이 되어 있는 코디 역량과 제작 역량이 스마트 공방의 축을 담당하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부분이 설계 역량입니다.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을 확연히 보시다시피 설계 역량 축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역량 축은 여러분 스스로가 2학년 때부터는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그리고 교수님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스튜디오가 전환됩니다. 그것이 3년까지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다른 축들과의 연계성은 없나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석 역량을 연구했던 친구들이 설계 쪽에 와가지고는 디지털이나 리빙 디자인 쪽으로 자기 공간을 특화시킬 수도 있고요. 또한 제작 역량을 통해서 나는 관심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매뉴얼 디자인 쪽으로 오셔서 리빙 디자인 쪽으로 오셔서 자기 역량을 구축해 나갈 수가 있는, 그래서 세부적으로 세 개의 축이지만 상호 교류가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전문학사 산업체 교육과정은 낮에는 직장이 다니고 밤에 공부하는 학생들을 배려해서 조금 정규과정보다는 엑기스와서 간단하게 조금 압축시키는 교육과정을 구성을 좀 해놨습니다. 분석 역량과 표현 역량과 시공 역량을 토대로 디지털 표현과 마케팅 쪽으로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거기에 필요한 과목들을 조금 시간 내에 압축시켜서 전달할 수 있게끔 교육과정을 만들어 놨고요. 제작 역량 또한 가구와 인테리어 코진 조명 계획을 중심으로 표진해 놨습니다. 설계 역량은 아까 그 정규과정하고 약간 다른 거는 우선 패턴, 구조 설계, 단위 공간 구조 설계, 그 다음에 주거 공간, 업무, 상업처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빨리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 설계 역량을 압축시켜서 전달하고자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공심화 과정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35명의 학생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 분석력과 표현 역량은 조금 심화되는 과정으로 바뀝니다. 우선 분석 역량은 설계 데이터, 분석 방법론, 유니버셜 디자인과 같이 건축 전공의, 실내 건축 전공의 심화된 분야로 공부가 되어지고, 그 심화된 것은 2학기 때 가면 마케팅 또한 전통 공간의 이해라는 과목 자체는 공간 문화와 분수라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2D, 3D 그래픽이 전문학사 과정에서 배웠다면 4학년 때는 BIM 설계라는 최근에 반드시 익혀야 될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계하는 부분으로 그 역량을 심화시키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작 역량은 코디네이션 실무로화돼가지고 앞전에 3년 과정이 어떻게 보면 기초나 입문 과정이라고 보면은 4학년 때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이걸 응용하는 과정으로 재편성을 해서 코디네이션 실무로 2학기 때 완성될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요. 설계 역량은 산업체 교수님들, 정말 산업체에서 CEO와 디자이너로 활동하시는 교수님들이 담당하십니다. 이때 오시게 되면 산업체 현실에 맞게끔 교육을 해주시는 창의 융합 설계 스튜디오가 있고요. 그래도 아직은 상상력과 그 다음에 최신의 3D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상상력을 펼칠 수 있게끔 3D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 그럼 세부적으로 1학년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석 역량은 처음 1학년 1학기로 오시게 되면 도면의 이해와 분석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의 이해와 분석 그림을 잠깐 살펴보시면 자, 일정한 공간 내에 가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구가 그동안에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했던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의 시각에 보면은 사용자 요구 분석, 즉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이루어지는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면을 이제는 이제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들을 배우시고 그 주체가 사용자라는 것들도 여러분은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토대로 이 3학년을 갖게 되면 각각의 심화된 분석 역량들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표현 역량. 신입생들이 가장 질문하는 건 그림을 못 그리는데 저는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기서 오시게 되면 표현 기법을 통해서 새롭게 드로잉과 그 다음에 보는 관찰법들을 새롭게 배우시고요. 그 과정이 끝나게 되면 2학기 때 기초 CAD를 배우십니다. 그 기초 CAD가 끝나면 2학년 때부터는 디지털 2D, 3D 그래픽, 그러니까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넘어가는 그래픽 훈련들을 공부하시게 되고요. 3학년 때 가시게 되면 디지털 영상 제작까지 해서 지금 미디어 시대에 맞게끔 표현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디 역량은 1학기 때 색채 디자인과 그 다음에 인테리어에서 만나게 될 실내 재료와 코디를 통해서 전반적인 공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코디 역량을 익힐 수 있게끔 교육과정을 개발해 놨고요. 시공관리 역량은 2학년부터 시작됩니다. 자, 1학년 때 기초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면 2학년부터는 실시 설계와 시공, 내역, 시공관리라는 전문성을 띠는 교육과정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겸임 교수님들이 여러분한테 전달해 주실 겁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제작 역량입니다. 이 제작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공방의 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드는 것이 가상으로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직접 여러분이 손으로, 눈으로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역량들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가급적이면 모형 제작과 구조 원리라는 과목을 통해서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제품들, 물성들 안에 담겨져 있는 구조 원리를 공부하시고 2학기 때는 입체 조형을 토대로 기초 학습이 끝나게 되면 2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목조형과 가구 디자인, 금속, 응용 모듈 시스템으로 교육 과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설계 역량입니다. 설계 역량은 오히려 2, 3학년 때에 가면 갈수록 설계라는 어떤 특화 분야대로 여러분이 넘어가기 위한 모든 기초들을 1학년 때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관습적인 사고의 역량들을 디자인 언어 발상에서 창의적으로 바꿔드릴 거고요. 2학기 때는 2학년, 3학년 설계 스튜디오로 들어가기 전에 기초 설계 스튜디오를 통해서 도면을 그리는 훈련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다음. 예.
여기까지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내용, 제가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마쳤고요. 다음은 이 전재현 행정조교가 나와서 여러분이 입학 전에 필요한 수강 신청 및 학생 안내 준비 사항들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 및 학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입생분들은 수강 신청 기간이 2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전공교 과목 같은 경우는 선착순으로 진행되지는 않아서 편하게 수강 신청 기간 내에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양교 과목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교양교 과목은 2월 23일 화요일 저녁 5시부터 2월 26일 금요일 밤 12시까지 진행되는데요. 교양교 과목을 먼저 신청하시고 전공교 과목을 신청하셔도 되는데 학과에서 드리는 팁은 아무래도 교양교 과목을 신청하기 전에는 전공교 과목이 어떻게 전공 과목을 신청하면서 수강 신청하는 방법을 한번 좀 익혔으면 좋겠어서 저는 이제 교양교 과목 신청 전에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번 전공교 과목을 신청해 보면서 교양교 과목을 미리 좀 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교양교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로 들어야 되는 교양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교양교 과목은 전 학년이 모두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 3분 안에 자리가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교양교 과목은 시간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수강 정정 기간은 개강 날짜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생이 본인이 직접 포털에 들어가셔서 하실 수 있고 다음 주 3월 8일 월요일만 이제 학과 사무실을 통해서 그 수강 정정이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 방법은 문자로도 안내드렸고 학과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강 신청 내용 확인은 이제 학생이 어떻게 수강 신청을 했는지 학교 쪽에서 일괄적으로 문자 발송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때 기간에 확인하시고 잘못된 게 있으시면 정정 기간 때 정정을 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 학점 제한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최소 15학점 이상 무조건 신청하셔야 돼요. 15학점보다 보통 밑으로 신청하시는 학생들도 계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학과에서 전화를 드리기 때문에 결국은 15학점 이상 그리고 최대 23학점 미만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23학점까지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강의계획서 확인은 아래 경로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수강 신청 전에 강의계획서 확인해 보시고 수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준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3년제고요. 3년제 동안에 총 이수해야 되는 학점은 120학점입니다. 120학점 중에 60학점은 전공학점이 돼야 되고요. 12학점 이상은 교양학점으로 채워야 되는 필수 학점이기 때문에 전공학점은 학과에서 짜주는 시간표에 의해서는 전부 충분히 이수하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양은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부 다 12학점을 채울 수 있도록 기간 안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입생 준비사항 안내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신입생 준비사항은 이제 증명사진 한 장이 필요한데요. 증명사진 한 장은 이제 학교 오시는 날 뒤에서 안내 한 번 더 드릴 건데 한 장 준비하시면 되고요. 뒤쪽에 학번이랑 이름 작성하신 다음에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갈게요. 네, 이건 두 번째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할 때나 장학금이나 성적이나 앞으로 여러 가지를 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가실 사이트인데요. 포털 시스템 회원 가입을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회원 가입은 아마 3월 2일부터 학번이 발급되기 때문에 3월 2일 이후로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뒤로 넘겨주세요. 네. 회원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경로를 통해서 신상 정보 관리로 들어가서 학생의 이제 주소라든지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 본인께 맞는지 확인 후에 다른 부분은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는 다르게 입력이 되면 학과나 학교에서 보내는 공지사항 같은 게 전송이 안 되기 때문에 번호가 바뀌는 부분은 필히 체크를 해서 꼭 신상 정보 관리에 업데이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운영 안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학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 이번에 정부 대응 단계에 따라서 이제 학교에서는 총 3단계 대응 단계로 수업이 운영되는데요. 정부 대응 단계가 2.5단계나 3단계일 때는 전체 비대면 수업 100%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 대응 단계가 2단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대면 수업 30%, 비대면 수업 70%로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정부 대응 단계가 1단계 혹은 1.5단계일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대면 수업 50%, 비대면 수업 50%로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코로나 때문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이제 시간표를 보시게 되면 초록색으로 색칠되어져 있는 게 이제 학생분들이 대면 수업으로 나오게 되는 날짜일 텐데요. 이거는 30%일 때 시간표고요. 이 시간표는 제가 다음 주 중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학과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단 2주 정도를 기준으로 수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학생분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 들으실 교과목 6개인데요. 색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과 실시간 수업을 병행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실시간 수업 같은 경우에는 빠지게 되면 결석 처리가 되니까 그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꼭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온라인 수업 경우 같은 경우에는 출석 인정 기간이 2주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밀리지 않으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수업 시간에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모형 제작 구조 원리와 표현 기법 같은 경우에는 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원래 시간표인 초록 색깔 부분에 저희가 표시를 해드렸고요. 수업 시간에 나오셔서 직접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학생분들이 지각 결석을 그날 바로바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횟수가 쌓이면 F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각 결석 없이 전부 다 출석을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디자인 언어와 발상은 실시간 수업으로만 진행됩니다. 아마 재밌는 수업이 되실 것 같고요. 표현 기법도 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표현 기법 같은 경우는 2주 동안은 온라인 수업으로 하고요. 3주차 때부터 대면 수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론 수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추후 학과에서 일주일 정도 전에 다시 공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도면 이해 분석은 온라인과 실시간 수업을 병행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실시간 수업 때는 늦지 않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여기는 이제 학생들 아까 포털 들어오면 있는 화면인데요. 위에 빨간 박스에 되어져 있는 e클래스라고 보이시는 곳에서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 때 온라인 강의를 듣는 페이지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온라인 강의 이제 e클래스를 누르게 되면 보이는 화면인데요. 여기 노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LMS 바로가기나 위에 상단에 교과목을 누르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수업하시는 내용들이 교과목이 뜨면서 수강이 가능하시고요. 어플로는 러닝엑스 스튜던트라는 어플을 설치하시게 되면 어플로도 수업이 듣는 게 가능하니까 기간 내에 들어서 출석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설명해 주신 전재현 행정조교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PPT에는 없는 내용, 신입생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등 궁금하신 것을 편하게 채팅으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질의응답 시간은 저와 학과장님이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채팅방을 좀 오픈시켜 주세요. 지금 여기서는 채팅이 안 보이고 저희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네네. 필수 교양 과목이 있는지. 저희 학교는 선택 과목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지금 질문하시는 필수 과목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채팅이 들어오셔가지고요. 다양한 궁금한 사항들을 여러분들 질문해 주십시오. 3월달에 들어오시게 되면 또 지도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의 의문사항들을 또 답변해 주시겠지만 지금 현재 1학년으로 들어오기 전 단계에 궁금한 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채팅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있나요?
네, 결석인가요? 예, 지금 저한테 접수된 채팅이 3월 2일 날 신검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결석인가요? 아닙니다. 결석 아니시고요. 여러분들 신검을 나가게 되면 나가오라는 증명서가 있을 겁니다. 서류를 지참하셔서 학과에 제출해 주시게 되면 출석 인정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실제 검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은 어떤 걸 구매해야 하나요? 좋은 거요. 아, 노트북이요? 예. 뭐 그 질문은 여기 김성수 수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좋은 사양이면 좋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2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설계 스튜디오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설계 스튜디오 상에서 자리 이동, 그러니까 집에서도 설계를 좀 하게 되고 학교에 와서도 설계 수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리한 이동 가능한 컴퓨터, 노트북을 갖고 다니는 학생들이 현재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사양이 좋은 그래픽 용량이 따라갈 수 있는 사양을 좀 사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교양은 최대 몇 개까지 듣는 거 좋은가요? 교양은 우리가 지금 12학점이에요. 12학점. 네. 교양은 12학점을 이상을 듣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양은 그러니까 1학년 때는 3과목을 들으시면 되고요. 우리 조교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예. 한 학기에 교양은 최대 6학점까지 수강이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1학년 2학기 때는 필수 교양으로 2학점을 넣어드리니까 필수 교양으로 2학점을 넣어드리기 때문에 이제 1학년 1학기 때는 최대 6학점, 1학년 2학기 때는 최대 4학점 하고 필수 교양인 이제 2학점 학과 교양을 듣게 되면 6학점으로 해서 12학점이 총 이수가 가능하고요. 보통 교양은 2학점 한 과목당 2학점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신청하실 때 2학점짜리 교양을 3개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 3학년 설계 스튜디오 교과목을 하다 보면 교양을 이수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1학년 때 많이 교양을 듣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 올라온 채팅이 1, 2교시 하고 상설교시 이어서 교양 들으면 드냐고 올라왔는데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서 1, 2교시 하고 3, 4교시 교양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학교 가나요? 3월 2일날 개강입니다. 3월 2일날 개강이고 현재 코로나가 2단계로 사회적 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방침은 현재 전체 교육과정의 30% 범위 안에서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70%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현재 2단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3월 2일부터는 30%에 해당되어지는 과목에 한해서는 대면 수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조교가 소개시켜줬듯이 저희 수업 시간표를 보시게 되면 30% 해당 시에 나오는 대면 수업들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학교에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입문 교양인 배드민턴이나 그런 거는 공학 계열 학생들이 수강을 못하냐고 하는데 공학 계열 학생들은 월요일 1교시부터 4교시, 목요일 5교시부터 8교시 사이에 지정되어져 있는 교양만 수강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AP반은 졸업할 때까지 유지가 되고요. 만약에 휴학하셨다가 복학할 경우에는 이제 지도 교수님이 바뀌거나 반이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휴학을 안 하게 된다면은 이제 졸업할 때까지 반이 쭉 유지가 됩니다. 집에 일찍 가는 방법이 있는지. 집에 일찍 가는 방법? 원선원이 남긴 거야. 저를 몇 번 안 한다고 그래요. 예, 집에 일찍 가는 방법은 수업을 빨리 신청을 일찍 끝날 수 있게끔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수업하는데 무슨 집에 일찍 가. 네. 그리고 네. 또 하나 질문이 교양 1학점은 어떻게 받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1학점짜리 교양 교과목이 몇 과목 드물게 배정이 되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 1학점짜리 교양 교과목을 교양 시간표를 보시고 이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들어온 게 라톡과 같은 학과와 관련된 동아리에 참여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저기 라토 지도 교수님이신 함영훈 교수님께서 나와서 직접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 드리면 현재 그 코로나 대응 단계에 맞춰서 저희가 안전하게 그 수칙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나 아니면 프로젝트나 혹은 여러분들의 활동에 따라서 소그룹별로 모여서 작업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안다시피 SNS나 이런 걸 통해서 프로젝트 관련돼서 각 팀별로 작업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따로 진행을 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된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또 다른 질문. 네, 그리고 질문 들어온 게 이제 교양을 한 요일에 몰아서 신청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저희 시간표 짜여져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은 최대 4시간 정도, 하루에 4시간 정도만 교양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2과목 정도를 들으실 수 있고요. 뭐 하루에 몰아서 이번에 2과목만 들으시면 4학점을 이수하시니까 추가로 못 들으신 학점은 다음 학기에 이수하셔도 무방합니다. 또 있어요? 그리고 평일 오전 알바를 하는 중인데 대면 수업일 경우 일주일 전쯤에는 공지가 사전에 나오는지. 예, 그 참 약간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원칙은 학과가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학 본부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 저희한테 전달됩니다. 따라서 대학 본부의 결정 속도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뭐 여러 학생이 지금 질문한 일주일 전에 결정이 되나요? 그 답변은 좀 못 드리겠습니다. 단 뭐 대학에서도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뭐 그동안 또 작년에 또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광현 교수님처럼 잘생겨지는 방법이 궁금하다고. 저 고광현 교수님 나와가지고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고광룡입니다. 잘생기시는 방법은 저처럼 이렇게 마스크로 가리고 다니시면 잘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저기 오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수업이 오전에도 있고 오후에도 있고 전공 수업, 교양 수업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가 주가 아니라 학교의 수업에 더 주를 맞추시고 생활 패턴을 잡으셨으면 더 좋은 학교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약간의 엘리베이터는 없다는데 교실 이동 시 괜찮나요? 공학관에서 아까 그 학과 위치도를 제가 설명드렸을 때 공학관에서 수업을 할 시에는 저희 과가 1, 2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엘리베이터는 필요가 없고요. 반면에 예지간에 수업을 할 경우에 저희 과가 1층과 지하 1층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공 수업을 들을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단 교양 과목을 이제 들을 경우에 타 건물로 이제 여러분이 이동하실 때는 다 엘리베이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수직 이동 편리하게끔 다 대학 시설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학년 학생은 아닌데 라토 동아리는 어느 시기쯤 동아리원을 뽑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토 유명합니다. 한국 스피릿 나오셔야 돼요. 계속 계세요. 또 답변 드리러 나왔습니다. 라토 동아리는 창업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동아리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라토 동아리는 조금 일반 전공 동아리하고 좀 달라서 약간 좀 특이한 점을 좀 먼저 얘기를 하면 라토 동아리는 여러분들이 그냥 체험학습을 하는 개념과
또 다른 건 이제 상품을 실제 개발하는 분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일반적으로 전공 동아리나 창업 동아리 회원들을 모집을 할 때 각 동아리의 기장들이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고 또 그런 기회를 학과에서 만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되고요. 라트 동아리의 기본적인 어떤 체험 학습 활동 형태로 하는 건 모두가 참여가 가능하지만 프로젝트 개발이라든가 좀 더 심화되어진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동아리원들 안에서의 서로 구성원끼리의 팀워크도 중요하고 그래서 아마도 자체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들어서 결과물을 가져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판매하는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같이 협조하고 개인주의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팀워크에 노력하는 친구 또 조금 더 전문적이고 좀 더 자신의 어떤 그 디자인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욕 있는 친구들과 같이 호흡하기 위해서 면접을 해서 같이 팀원으로 채용을 해서 좀 더 전문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아리 관련된 것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무겁게 말씀드리니까 되게 까탈하다 생각할 것 같은데 조금은 여러분들이 책임감 있게 왜냐하면 저희 라토스는 실제 뭘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해서 판매를 해보려고 하는 쪽으로 지향점을 두고 있는 창업 동아리예요. 그래서 만들다 혹시 안전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의 책임감 있는 접근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일반 동아리는 되게 자유롭고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와 같은 안내나 모집 공고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또 있어요? 교양 관련된 질문이 되게 많은데 일단 전공 관련된 질문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양 관련된 질문부터 쭉 읽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대면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양은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배드민턴이라던가 이런 교과목은 대면 수업이 될 수 있겠지만 아마 비대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추가 몇 과목에 대해서 대면으로 운영이 되는 거는 아마 사전에 교양처 쪽에서 학생분들이 수강 신청한 과목에 한해서 사전에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1, 2교시 하고 바로 3, 4교시 이어서 하면은 지각할 확률이 높냐고 물어봤는데 저희 학교는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 10분 쉬는 시간 사이에 이동하시면 지각할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양 먼저 쭉 읽어 드릴게요. 1, 2교시, 3, 4교시 같은 같은 과목을 들으면 총 4학점이 인정되냐고 하는데 같은 과목은 2학점밖에 인정이 안 되고요. A 과목을 신청하셨으면 B 과목을 신청하셔야지 AA를 신청하시는 거는 아마 신청 자체도 안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강의실이 지하인가요? 공기가 안 좋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저희가 아까도 30년 전에 우리 선배 교수님들이 늦게 신설하다 보니까 실습장이 지하에 있는 포션이 좀 높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썬큰을 다 파서 가급적이면 외기에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다 구축해 놨습니다. 썬큰이 뭔지 모르겠어요. 썬큰은 뭐예요? 지하를 외부화시켜서 환기가 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또한 지금 선배들의 요청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올해는 조금 환기가 잘 될 수 있는 공기 정화기를 좀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의 답변에 제가 조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의 기자재 비용을 이용을 해서 공기 정화기를 지금 구입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수업을 하시는데 불편이 없는 사항을 최대한 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가 궁금해서 가보고 싶은데 수업이 없어도 비대면이면 학교 등교가 제한되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상태에서 이제 학교를 오시게 되면 학생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등교하는 거를 최소화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애초에 학교 자체를 못 들어오게 앞에서 막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뭐 학생이 교수님들 보고 싶을 때나 학교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은 편하게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학교의 규칙은 따라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또 있어요?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반을 중간에 바꾸는 건 불가능한지 물어봤는데 이제 중간에 반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고요. 뭐 특수한 경우에 따라서 복학하셨을 때만 반을 바뀌는 경우가 있고 2학년 때 설계 스튜디오 수업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 A반, B반이라는 것보다 설계 스튜디오 자체에서 어우러지는 학생들은 골고루 섞이기 때문에 골고루 이제 학생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겁니다. 네, 그 1학년은 A, B, C반으로 나눠집니다. 단 2학년 때부터는 자기의 A, B, C에는 반이 바뀔 수 없지만 설계 스튜디오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목조형과 그 다음에 그 금속 응용 과목 관련돼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20명 단위 수업을 하기 때문에 3개반으로 분산되어집니다. 한 교수님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아까 그 썬큰 관련된 질문에 조금 보충을 해서 그 지하에 대한 단어가 계속 나와서 여러분들이 진짜 지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드리러 왔는데요. 저희가 주로 활용하는 공간들은 이 운동장 쪽에서 바라보면 지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동장이 아니고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 측면에서 보면 다 1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하의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학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썬큰이라고 하는 것을 놔서 더 지하가 지하화되지 않게 지상처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보충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많은 질문 좋습니다. 1학년 때는 아이패드만으로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1학년 때는 괜찮고요. 1학년 2학기 때는 대신 이제 캐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노트북이 됐든 이제 집에 가지고 계신 컴퓨터가 됐든 캐드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 캐드 프로그램이 지원되는 컴퓨터가 있으시면 조금 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습 시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고 또 노트북에 설치해야 할 때 프로그램 파일을 학과에서 공유를 해주는지 물어봤는데요. 프로그램 종류는 이제 캐드, 스케치업, 포토샵, 일러스트 뭐 여러 것들을 대표로 사용을 하고요. 이제 학교에서 실습 수업을 학교에서 직접 하실 때는 이제는 학교 컴퓨터에 깔려있는 걸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파일을 직접 공유해드리지는 않고요. 학생분들이 선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이제 선배들과 잘 교류하면은 그 프로그램 관련돼서도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은 이제 교과목 책은 어디서 구매하냐고 질문이 오는데 저희 학과는 별도의 어떤 외부의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요. 교수님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교재를 활용하십니다. 그것도 그 교재들이 대부분이 파워포인트로 제작되어 있어서 학생들한테는 PDF로 아마 전송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교재는 구입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는 다루시면 좋고요. 수업 시간에 다 충분히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독학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셔도 괜찮고요. 점심시간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산업체 위탁 수업 시 지각하면 감점이 많이 되냐고 물어보는데 저희 산업체는 현재 6시 10분? 6시에 정시에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렇지만 뭐 공개적으로는 여러분은 지각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안해서 앞뒤 수업에 대한 조절을 좀 해서 여러분들의 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 말씀드립니다. 네. 전공 수강 신청은 시간표 나온 대로 신청하시면 졸업하실 때 전공학점이 부족해서 졸업을 못 하시는 경우는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조별과제 많이 하냐고 물어봤는데 예, 조별과제는 특히 실습 과목에 한해서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한 예를 들어서 설계 스튜디오 과목은 1인 1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40명 단위 수업을 또는 35명 단위 수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3시간의 수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담당 교과목 교수님께서 조편성을 하면서 하는 조단위 수업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단위도 계속 조단위가 한번 결정되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조단위 편성 때마다 그 조가 편성이 바뀌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체 위탁은 교양 수업이 주간과 동일하냐고 하는데 신청하시는 기간은 주간반과 동일하고요. 이제 산업체 위탁 같은 경우는 수요일날 교양 교과목 수업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수요일날 교양을 신청해 주시면 수요일날 그 편성되어져 있는 교과목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대면이라면 팀플이나 발표가 맞나요? 라고 물어보고 대면 수업을 하게 된다면 팀플이나 발표하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대면 수업이 모든 거가 팀이나 발표 수업은 아닙니다. 오셔서 대부분의 대면 수업은 이론 1시간, 실습 2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처음에는 그 과목에 해당되어지는 그 주차의 교시에 해당되어지는 이론을 먼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고 그와 관련된 이론에 맞춰지는 실습의 내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뭐 개인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요. 수업 자체가. 그리고 비교학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팀 작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담당 교과목 교수님들이 목표하시는 방향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거는 수업을 들어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강의면 캠 켜서 수업하냐고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요. 예, 여기서 실시간 수업은 줌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줌으로 교수님들이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부터 저희는 줌으로 많은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정해진 시간에 출석이 줌으로 이루어집니다. 줌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일반 대면 시에 출석하는 것과 동일시하게 보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줌으로 들어오실 때 먼저 집에서나 어떤 장소에서 수업을 하기 위한 준비는 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얼굴을 전체 공개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마스크 쓰시고 수업하셔도 괜찮으시니까요. 화면에 저희도 얼굴을 비춰줘야 교수님들과 학생의 눈을 마주치면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굴을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번 학기 2학기 때부터 전년도 2학기 때부터 이거를 실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얼굴이 비춰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과정에서 화면이 꺼지게 되면 여러분이 수업을 듣지 않고 있는 상태로 간주를 해서 그거를 저희가 출석을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쓰거나 아니면 화면 전체에서 여러분도 뭐 배경화면을 바꾸든지 지금 줌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익히셔서 화면에 노출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부터는 이클래스에 들어오셔서 줌 실시간 수업이 바로바로 출결 확인이 그때 되기 때문에 이제 이클래스 들어오시면은 수업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다시 보기 남고요. 그리고 교양 수강 신청 월요일 4시간, 목요일 4시간 하면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 중에서 선택하셔서 최대 6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하시고 뭐 신청을 못 하실 경우에는 이제 적은 과목수 2학점에서 6학점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4시간, 4시간 다 하면 8시간이기 때문에 신청도 안 되고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리고 맥북을 구매해도 괜찮냐 아니면 윈도우 기반의 노트북을 구매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맥북도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맥북으로 했을 경우에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 까는데 이제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렌더링 같은 거 돌리실 때 문제가 있다고 교수님께서 조금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면, 비대면 언제 확실하게 알려주시나요? 했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설명 중에 3월 2일부터 모형 제작과 구조 원리와 3월 2일부터는 모형 제작 구조 원리만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3주차부터는 표현 기법과 모형 제작 구조 원리는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 시간표 있을 경우에는 학교에 나오시면 됩니다. 자, 요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문자로 공지를 할 예정이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월요일쯤에 다시 한번 재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 제가 정리해서 학과 홈페이지랑 해서 문자 충분히 안내가 되게끔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그때도 모르시면 다시 전화 학과 사무실로 주시면 궁금하신 거 물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1학기는 전공 과목 시간표가 정해져 있나요? 하는데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공 시간표는 1학기뿐만 아니고 3년 내내 학과에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전공 과목은 별도로 시간표를 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간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시간에 교양을 들어도 되나요? 예를 들면 9교시부터 야간에 하는 정심이나 인문고정 같은 거 교양이요. 네, 들으셔도 됩니다. 시간 정해져 있지 않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들으셔도 되고요. 네, 야간에 하시는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온라인 교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 때 듣는 것보다는 2학년 때 조금 못 들으신 교양 듣지 못한 것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질문이 거의 다 마감이 됐는데요. 네, 추가로 궁금한 하시는 사항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질문 이제 마감 좀 하고요. 이 행사 이제 마무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양한 질문 감사드리고요. 또한 오늘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뭐 충분히 답변을 못 들으신 거는 전자출결 성격이 전자출결. 전자출결을 설명을 네가 할 수 있겠니? 해줘야 돼. 대면 수업할 때 오프라인이 아니라 전자출결. 대면 수업할 경우에는 부천대학교 전자출결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학생들의 전자출결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수업이 9시 매 시간 10분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학교에 오셔서 전자출결이 연결이 안 되면 학생은 지각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학생 전자출결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 본인에 대한 출결 사항을 학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자출결을 학교에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면 수업 전에 부천대학교 전자출결 시스템 어플을 설치하시고 블루투스로 교수님과 학생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먼 밖에서 학교 들어왔다고 전자출결 왜 안 됐냐고 물어보시면 교수님의 블루투스와 학생 블루투스가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 거라 강의실 안에서만 출결이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쭉 계속해서 앞으로 사용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자출결 시스템은 미리 어플을 설치하셔서 오시면 되고요. 이거 관련해서도 학교에서 사전에 공지를 이제 다음 주 중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공지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다시 보기를 통해서 들으셔도 되고 그 정리되어져 있는 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매우 많은 참석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다시금 여러분 실내건축 디자인과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데이터는 다시 녹음이 돼서 유튜브에 저희가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지금 미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다시 듣기를 통해서 정보를 취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새학기가 시작됐고 여러분의 또 무료의 만남이 또 시작됐습니다. 건강이 최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건강하게 학교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건강해지고 항상 기대 찬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